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난리 굿을 치더라고요. 오늘 조금 얌전하게 이렇게 딱 앉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가야 되는데 골드 왜 가려고 하시는 거죠? 돈 벌려고. 단지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분들께서 이 세 분께서 골드 왜 가게 됐는지 그 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유정신 골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장영 유정수입니다. 저번에 리더스님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과연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나름 스크립을 적었는데 정말 장영은 근데 일단 제가 골드를 결단했던 계기는 분명 그냥 리더였을 때 분명히 이 유산화라는 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머리는 계속 유산화하고 있어, 유산화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렇게 세월을 몇 년씩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소득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또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진짜 나는 계속 영영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 갑자기 머리에 항상 꽂혔던 유산화 이 일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폰에게 요청을 한번 했어요. 스폰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하다가 나름 열심히 했겠죠.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하다가 어치버를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저는 한 번 땡 하고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달성한 무렵에 스폰서님께서 다시 미팅을 하고 한번 퓨처를 도전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또 하다가 또 그것도 2주차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때 스폰서님께서 그냥 종이에 13주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퓨처, 어치버, 퓨처 디렉터, 뭐 실버, 골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2주차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스포너님은 그거예요. 거의 믿어주셨던 거에 제가 조금 감동받지 않았나? 그냥 할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해 주셨던 그 말에 힘을 좀 받아서 제가 좀 뛰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사실 되게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난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건지 라고 좀 생각했던 시간이었고 그냥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적 없었지만 유산화라는 이 어려운 과제도 분명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네.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마이크는? 네. 네. 결단 계기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실지 몰랐네요. 저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가슴명인데 저는 승급할 골드를 마음먹은 거는 제가 실버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인업과 동시에 굉장히 제가 좀 판매를 좀 잘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판매하면 추가 소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영업력이 좋으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버까지 쭉 왔는데 그 실버 때부터 약간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땅굴을 좀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폰서님이 7월에 골드를 가야 된대요. 네? 저요? 갑자기 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7월달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7월달 가야 되잖아. 그죠? 가자고 하는데 저 싫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또 가슴형이어가지고 속으로는 이래요. 항상 이러는데 선생님이래? 하자 하면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 딱 감고 꼴깍 삼키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도전을 했고 그래서 달성을 하게 돼서 그 마음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제가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용으로 나온 장입니다. 저는요. 사실 처음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걸 유산화를 만나진 않았어요. 저는 2016년 거의 10월에 유산화를 만났는데 그때 사실은 제품만 먹을 소비자로 유산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2년 넘게 그냥 소비자로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스폰서님을 이제 보면서 제가 스폰서님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이거를 막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건넸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약간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폰서님께도 이거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일단은 시스템에 참석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그냥 알아보려고 거의 1년 동안 시스템만 들여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1년 동안 약간 좀 이렇게 침체된 그런 상황을 좀 겪게 됐었죠. 그러면서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막 사업을 해서 내가 볼드가 되고 이거를 막 잘해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알아보고 정말 괜찮으면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천천히 갔고 이제 좀 결정적으로 저는 결단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쌓인 그 축적된 시간 안에서 생긴 간절함 때문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로나 때 되게 이렇게 막 집콕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좀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룹에서 저희 팀에서 시스템을 많이 운영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퍼플 13주 서바이벌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룹 인컴 순으로 해가지고 퓨처 RTF라고 해서 퓨처 이렇게 달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듣게 되고 또 막 RTG 이런 시스템들을 줌으로 되게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강의를 듣고 요약하고 정리하고만 했었는데 제가 그 시기에는 제가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뭐 13주 인컴 뭐 적어보세요 하면은 1주부터 13주까지 제 인컴을 다 적어봤었고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내가 이걸 갈 수 있을까를 자꾸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그거를 적어보고 다음 강의를 들을 때 또 그걸 못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시스템을 여러 번 도전하면서 달성을 못하고 그 다음번에 됐을 때 또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또 적어보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 뭔가 내가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답답함이 좀 저한테는 간절함으로 왔고 제가 선택한 유산화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좀 골드를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확연하게 딱 티나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처음이에요. 이 자리에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머리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장애인분은 내가 쓴 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얘기에 집중은 안 하고 다음 내가 얘기할 거 그러면서 저는 옆에 있잖아요. 몸도 저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할까요? 어떤 질문 해야지 마음이 편하실까요? 원하시는 질문을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가운데 계시면 내 얘기 아니야? 그쵸? 예.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저도 골드잖아요. 저도 골드가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땀글로 완전히 정말 깔딱깔딱할 때 스폰서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었고 스폰서님에 대한 감사함과 파트너분들에 대한 끄는 힘 그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되게 크게 섰었어요. 뭐가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저도 가면 만들어진다는 하는 이야기에 믿고 가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틀림없이 지금 당장 계기를 만드셔서 다음 달 골드디렉터 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갈게요. 2번 할까요? 2번? 그러면 골드가 되기 전과 후에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변화 말고 마인드의 변화.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있는지 네, 갈게요. 아, 네. 정말 그냥 막말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입장들 앞에서 가려서 예쁘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일, 맡고 있는 일, 이 일을 그냥 잘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골드가 됐잖아요. 근데 골드가 되면서 꿈을 꿔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만 살아왔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전문직을 택했던 것 뿐이었고 그런데 골드가 딱 됐을 때 그런 이렇게 허무함이 좀 이렇게 한두 달이 좀 있었어요. 되긴 됐는데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꿈이라는 걸 처음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난 정말 내가 뭐가 하고 싶은 거지? 뭘 갖고 싶은 걸까? 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 그래서 한 번씩 그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버킷리스트가 항상 공백이었어요.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없어. 가방 욕심도 없고 옷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걸 그려보라고 했을 때 정말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글자거리 보고 시간 나면 핸드폰에 한번 적어보고 했는데 제가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앞으로의 저희 그 꿈 하나만 믿고 살아가 나의 앞으로가 저희 꽃길이 너무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가슴 설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유산화를 만나서 제 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가지명 맞죠? 누가 자꾸 장현이 살짝 섞인 가지명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간 골드 되기 전과 후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결과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내가 한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되겠지. 뭐 스폰서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언젠가는 원하는 자리에 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되게 막연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어쨌든 쌓이는 일이고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준비가 아직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되면은 뭐 어련히 가겠어?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골드를 가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준비돼서 가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거. 가면서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깨닫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먼저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결국은 그리고 누군가가 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 왜 안시원 스폰서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복지 귀신이 있다. 근데 내 파트너가 나를 복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좀 많은 제가 스스로 행동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럽고 제가 좀 꾸준하게 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스폰서님의 마음을 좀 많이 못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쓴소리를 하시잖아. 그럼 그걸 좀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소심하니까 가슴형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해.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늦둥이처럼 커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스폰서님,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스폰서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진짜 외롭고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마음의 크기가 좀 더
그래서 예전에 종지 그릇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밥그릇 정도? 네. 그래서 그릇의 크기가 조금 커지려고 하면 저는 성장이 되게 답인 것 같아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그릇의 크기가 좀 채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요, 되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산화 일을 하면서 자꾸 유산화 일에 대해서만은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긴 시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골드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자꾸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권리 소득을 갖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유산화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계속 해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허리를 이만큼을 줄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약간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유산화 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벗을까 입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골드가 되고 나서는 뭔가 그거를 자꾸 수선을 해서 저한테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나한테 맞지 않지만 뭔가 길이를 수선을 하고 품을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데 그 맞춰가고 있는 옷을 완벽하게 나한테 맞추지 못하고 벗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뀐 마인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할 때까지는 내가 지금껏 이렇게 맞춰왔는데 이걸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맞춰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에 뭔가 끝까지 해봐야겠다,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마인드가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 주시면서 이 떨림의 이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멋있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요. 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 골드님들 골드 가기까지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서 골드의 자리에 가게 되셨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된 거 맞죠? 혼자 재밌으시대요. 저도 엄청 떨려요. 좀 떨리고 이거 적는데 정말 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13주를 달렸어요. 골드 딱 4주 달렸던 거 아니고 13주를 계속 연달아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버거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 제가 미국도 컨벤션을 가게 된 거예요. 그거 한 주 마감해야 되잖아요. 마감하기 전, 그러니까 미국 컨벤션 가기 전에 그냥 고객들한테 미국 제품을 계속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정말 한 주로 마감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대로 주문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캐리어가 터지게 내 지금 막 바리바리 어깨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때가 너무 바쁜 시기예요.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 너무 바쁜 시기여서 7일 중에 7일을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할 수 있는 짬이 정말 너무 없는 건데 유산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벌어내야 월세를 내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짬이 없었는데 그냥 하루를 그냥 통으로 비워버리고 예약을 아예 안 받아버려봤어요.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저 혼자 가요. 인천이라는 곳에 그냥 내려갑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직장에 매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밥 먹자.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그들은 내가 어떤 얘기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만나는 친구들마다 해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 마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동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 하루 만에 8명을 만났어요. 정말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이동하면서 다음 만날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넥스트 계속. 친구 2명과 예전에 일했던 사장님, 뭐 미용실 다녔던 단골 사장님, 예전에 동네 엄마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키워준 어린이집 원장님, 그 원장님 옆에 딱 선생님 계셔. 저녁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그때 하루에 8명을 만나고 정말 미친듯이 해독을 설명을 했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이도 있었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 내 할 말만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그 주에 해독이 딱 나오는 거예요. 2명이 나왔거든요 그날. 근데 저는 그날 집에 또 돌아가면서 스폰을 상담하면서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달렸었고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있죠. 숨이 막히죠. 또 다음 주가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입을 잠깐 떼고 이걸 결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샵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빨리 끝나면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낼 수 있고요. 점심 밥 안 먹어도 되고요. 끝나면 또 집에 꼭 안 가도 되잖아요. 밥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손님들마다 하루에 10명이면 10명한테 유산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래서 해독. 전에 그냥 다 해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정말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언니 나 8시 퇴근이니까 오실래요? 안 오신대. 제가 갈게요. 언니 저 점심시간 12시인데 하고 만나요. 이거를 일주일 내내 또 다 하면서 또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13주를 달리는 시간은 저한테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소중했었고 그땐 정말 미친듯이 해독을 안내하지 않았나. 그때 해독에 지금 저희 복제하고 있잖아요. 그 복제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저희 스폰을 항상 미팅 갈 때마다 얘기하셔갖고 녹음해놓고 저는 다 스크립 하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1명, 2명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킬이 느는 거예요. 짧게도 해보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길게 해보고 그래서 정말 저희도 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 시기엔 해독을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쵸. 골드를 가기 앞서서 정말 얼굴이 또래져야 골드를 간대요. 저희 파트너가 저를 보더니 노랗게 돼서 스폰서님 노랗게 돼야 골드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정신없이 뛰었던 그런 시간. 저는 여기는 13주주면 저 4주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래도 저도 뛰었어요. 네, 4주를 뛰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제 전달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의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명단을 다 뽑았어요. 다 뽑고 진짜 제품 하나라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톡을 드리거나 그래서 다 드신 것 같은데 떨어질 때 다 됐는데 추가 주문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 그렇게 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이 해독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체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굿즈들, 유산화 굿즈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좀 혹할 만한 상품들을 걸어서 제가 자체 프로모션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확 땡기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품들, 근데 거기에 우리 왜 다이어트 제품 하면 막 선물들 오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풀기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 아니면 뭐 고객님들 그런 분들한테 아까 연락했듯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많이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저장. 그래서 사담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골드 갔다고 승승장구 한다고 너 다이아 갈 때 다이아 가면 자기 콧구멍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 되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여기서 도와준 사람 손 안 도와준 사람도 있네. 얘 지분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내가 또 얘기를 한 게 내가 루비 갈 때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내가 한번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도와주면 이제 진짜 삭제할 거야. 그래 이제 소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고 진짜 뭐 친구들한테는 그냥 강배지. 그냥 강배 수준이었어요. 언니 이거 세트로 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그 창피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컨택하려고. 그리고 본사 오는 길에도 그냥 버스 안에서 명단을 다 추리고 다 전화는 못 하잖아요. 버스니까 다 톡으로 날리는 거야.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다가 또 진짜 연락을 안 되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 그럼 되게 반가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유산화 하고 있다라는 거를 푸사에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바로 회독이 끊기는 경우도 되게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명단을 안 판 것 뿐이지 명단을 판다 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 진짜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가리지 말고 그냥 다 안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물불 가리지 마시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명단들을 자꾸 생각만 하는 거죠. 생각하고 연락해봐야지 만나야지 하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가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명단을 정말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냥 싹 다 적게 되더라고요. 적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연락해서 만나는 사람들 지원하면서 만나게 되고 저도 앞에 골든들 하신 것처럼 프로모션도 했거든요. 뭐 이제 제품들 2+1 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해갖고 하는데 전 사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던 지인이던 그런 사정이나 부탁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가족한테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래서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알아서 선택하게끔 그냥 이렇게 항상 그렇게만 던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지금 골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모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때 하면 어때?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만나고서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서도 그래도 제가 골드 가면서 조금 느꼈던 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저는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제품 구매도 하고 사인업도 해주셨을 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 아닌 분들도 역시 이런 사정 때문에 자기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좀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또 다른 분한테 또 얘기를 하고 만나서도 사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와가지고 시간이 없고 만나러 갈 시간은 안 되니까 진짜 전화라도 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도 그 전화에도 그거에 진짜 알았어라고 얘기해줬을 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일이 빨리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골드 갈 때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쉬느냐고 또 못하고 있지만 약간 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계신 오늘 리더님들 그쵸? 골드 가야죠? 네. 골드 가야죠?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매 순간 매주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생각하고 달리시면 틀림없이 빠른 시간에 골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긴장되죠?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유사나에서 골드 어때요? 골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 시작이라는 말 느껴지시나요? 실감하시나요? 우리 장문경 골드님부터 갈게요.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스폰서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었어요. 골드부터 정말 이 사업이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사업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그냥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골드부터 사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정말 제가 골드를 갈 때도 그랬어요. 내가 진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 세미나에서 비전 랠리 할 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골드를 달성하는 게 이렇게 우리 띵틀 넘잖아요. 띵틀 넘으려면 이렇게 뛰어와서 구름판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높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때 그 골드라는 직급이 조금 간절해짐이 오니까 얘가 그 구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라도 나는 골드를 일단 가봐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를 가고 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폰서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여기서부터 사업이 시작이고 뭔가 마음이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나의 행동 이런 것조차도 조금 생각 이런 것도 다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가 시작인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보이고 내가 더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 하는 일들도 정말 많고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 왕관의 두 개의 견디라는 얘기 말씀 안시아선도 전에 하셨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걸 견디면서 뭔가 내가 이걸 해내야겠고 그때 이게 진짜 사업인 것 같고 뭔가 또 파트너를 만나서 그 파트너와 같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게 진짜 이 사업의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네. 그죠? 네, 일머리를 잡기 좋은 거는 어쨌든 그 골드라는 시점이 있어서 일머리를 좀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전에 스포너님이 강의 중에 13주 뛰는 거 아니고 52주를 연속해서 계속 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맞아, 이게 시작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 내가 뛰기 시작하자, 뛰려고 마음 먹은 순간이 그냥 시작인데, 그죠? 근데 골드가 시작이다? 이 얘기도 사실은 내가 뭐 실버 있을 때도 뛰어보자 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하면 그때가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내가 뛰겠다 라는 마음 하나를 먹냐 안 먹냐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자주 들어보는 멘트인 것 같아요. 진짜 골드가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좀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진짜 골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근데 뭐가 가장 크게 딱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냥 똑같았지 않아요. 평범하게 그냥 유산화라는 일을 그냥 대안으로 생각하고 찾아봤던 일이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봤고 근데 골드라는 리더스의 직급을 딱 달았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이 회사의 그냥 방향성, 그룹의 방향성, 우리 퍼플 팀의 방향성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그동안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하기 싫은 일도 뭐 하기 좋은 일도 모두 해내야 되는 그냥 이 유산화의 직원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일했을 때는 나 그냥 유산화 해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정말 유산화라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이 유산화 코리아든 유산화든 우리 팀이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이렇게 봉사에 또 반했어요. 저는 정말 이게 다 그냥 이런 이렇게 저희가 앉아있는 현장, 뭐 시스템 이런 데는 그냥 예약 걸어놓고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리더스가 되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리더스 분들의 봉사, 희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도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그 뒤로는 리더스 분들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제가 일어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셔야 우리 여기 계신 세 분들도 더 힘이 나서 더 멋진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빌더 갈 때, 피처 빌더 갈 때, 어치버 갈 때, 실버, 골드 갈 때 굉장히 기분이 달랐거든요. 골드에서 가장 좋았던 거, 시선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한 가지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골든에서 좋았던 거? 그냥 내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많은 리더 얼굴을 많이 알잖아요, 저희는. 근데 제가 가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아는 척 해줄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존재감이 조금 이제 스물스물 드러나지 않나.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조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 제품 사용하기가 사실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먹고 쓰고 바르고 다 되는 거. 그게 좋았다고. 무대에서 춤추면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요. 네, 일단 뭐 어쨌든 모두의 첫 관문이 골드잖아요. 그래서 골드라는 직급 딱 오고 배지와 어쨌든 리더스 와펜을 딱 제가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 전투복을 딱 입고 이렇게 딱 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깨가 엄청 딱 올라가면서 이게 자세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간에 딱 알아봐 주시는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 골드 됐잖아요. 이렇게 난척 아닌 난척을 하고 다니면 좀 기분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본사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누구누구 골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직함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회사 가면 누구누구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있듯이 누구누구 골드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굉장히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 황골드. 그리고 집에 가면 이미 골드는 엄청난 부를 장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매번 좀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사실. 네일 아트나 그냥 주구장창 하지 뭘 또 다단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설레발 치고 다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골드를 딱 찍고 이제 지금은 엄마가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지인들한테도 제품을 조금 전달하려고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가족들이 조금 제가 이제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본인들도 나를 좀 신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골드
되고 나서 그래도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제가 알아갈 사람들이 또 더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유산화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리더님들도 보고 우리 팀 안에서 이렇게 보지만 또 그룹에서 제가 지휘씨 이런 거 들으면서 또 많은 이제 다이아몬드님들의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더 많아지고 또 나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골드가 돼서 뭐 갑자기 뭐 인생 역전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 골드가 됐을 때는 하지만 뭔가 내가 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세가 약간 이렇게 꼬부상하거든요. 골드 배지 달면서 가슴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횟수로 벌써 5년 차가 돼가는데 정말 장문경 골드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종 우리 함께하는 자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장문경 골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물론 우리 황현대 골드님, 황현대 골드님과 함께해서 좋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던 것 같거든요. 항상 조용하셨던 분인데 너무 멋진 이야기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골드님들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아니야. 준비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장훈경 골드님부터 갈까요? 그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 골드님들 당황하셨죠? 박수! 박수!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네. 집중하고 있는 거. 네. 저는 사실 시스템에 같이 오는 파트너가 없어요. 그냥 소비자분들이랑 그냥 소비자 같은 사업자 그리고 약간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파트너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드가 되고 나서 가장 간절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뭔가 시스템에 나랑 같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교육받고 하면서 우리 어쨌든 이 사업이 복제와 축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시스템 파트너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계점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랑 같이 시스템에 와서 같이 배우고 또 그 배운 거를 축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만드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집중. 지금 집중하는 거 저 리그제 골드 네, 집중하고 있고 네, 리더십 서밋과 동시에 리그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 신규 찾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원도 후원이지만 어쨌든 신규와 후원을 함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래서 신규 찾는 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어쨌든 뭔가를 달성을 할 때는 좀 더 빠른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늘 저는 초창기 사인업을 하고 몇 달이 안 됐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은요. 투자에 어쨌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품의 투자, 뭐 시간의 투자, 교육의 투자,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좀 깨달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많이 먹어야지, 그죠? 많이 먹어야지, 많이 투자해야지 그만큼 신규들이나 나의 파트너들이 생겨날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많이 알아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거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를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어쨌든 후원이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파트너들은 뭐 가정사가 있던 뭐가 있든 저는 집중해서 그 얘기들 다 들어줘요. 경청을 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청을 하고 나서 저는 또 저만의 생각들을 다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리셋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해주면 다시 다음날 또 리셋이에요. 또 똑같은
질문이 또 와요. 그러면 또 똑같이 저는 또 그 얘기를 경청하고 또 얘기해주고 좀 지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좀 알아갈 그리고 그걸 느낄 때까지 저는 후원을 계속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트너 후원하고 신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분명 지금 현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 나이 되도록 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곳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살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에너지를 쏟고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저희 지금 현재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동안 사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신규와 후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후원이었던 것 같아요. 신규는 그냥 찾으면 찾기 어려워요. 맞아요. 찾기 어려워요. 신규가 조금 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신규 찾기 조금 급급했고 이 후원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놓쳤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올해는 좀 놓치지 않고 한 직급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저도 나이가 적당히 있거든요. 더 늙기 전에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일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골드님들 셀프 동기부여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죠.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네, 셀프 동기부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셀프 동기부여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골드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셀프 동기부여를 하는지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동기부여. 저 아까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 바꾸셔서 엄청 당황했는데 저도 장형이면 되게 가슴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저 완전 극소심 A형이거든요. 근데 장형인 척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없어도 돼요? 정말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꽂힐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 있어 보이고 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지만 저도 엄청 찔려요. 눈물 나고요. 내가 울어서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안 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직급을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들이 나를 볼 때 그런 눈을 보든 그들이 가시 있는 말을 하든 그게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해. 그쵸? 니들은 나랑 상관없어. 너네는 지금 때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또 얘기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못해서 몇 년을 지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제가 지금 같은 마인드로 일을 했다면 지금 골드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직급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저희 또한 뭐 골드들은 뭐 저런 마음가짐 그런 걸로 뭔가 버텼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상처받고 집에 와서 울고 속상하고 밤에 티 안 나고 다시 일을 하는데 저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다시 일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땅굴로 빠지려고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입에서 떼기도 싫어요. 유산화 유자도 얘기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싫고 상처받고 했어도 저는 그럴 때일수록 유산화를 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저희 스폰 뭐 사업 설명도 더 많이 보고 녹음 파일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이러면서 저에게 다시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가장 옆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저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누군가가 부정적인 멘트나 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래? 이러고 뒤돌아서는 걸 좀 잘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리더십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용기 내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지만 너는 때가 되면 나와 함께 일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슴병이잖아요. 굉장히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스폰서님 장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받았을 때 스폰서님이 아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나도 그게 계속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컨택을 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저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또 그쵸? 새겼겠죠. 가슴 그죠? 그리고 제가 상대방을 항상 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없는 거는 예전에 제가 네일아트 영업을 하면서 그게 좀 다져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의 지갑 걱정은 하지 마, 네 걱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저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전달이지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과 안 여는 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내 지갑 걱정을 하자 대신에 이렇게 마인드가 셋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나 뭐 제품을 전달할 때 있어서는 좀 그런 상처는 없는데 나와 함께 일을 할 때 이런 사업자 컨택을 할 때는 사실 좀 거절에 대한 좀 상처를 받으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폰서님의 그런 강력한 멘트가 생각이 나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단단해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마음이 단단함을 많이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동기부여 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예전에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유산화에서도 약간 마인드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조성이의 그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었어요. 직접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강력한 학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는 그때 교육을 받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유산화에서도 약간의 그 성공자 마인드 그러니까 성공자의 그 길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 보고 여기도 되게 똑같다. 이건 되게 그래도 나한테 자기계발식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회사네?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깡꾸를 내가 판다라고 하면 제 스스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되는 그런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필사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100일 필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조금 제 마음을 단단하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셀프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책 읽고 강의 듣는 거 많이 하고 황현대군님처럼 그때 한참 필사도 했었어요. 필사도 하고 100번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 다 알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저만의 셀프 동기부여라고 하면 저는 저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사람 말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나한테 쓴소리지만 정말 그 진심이 와닿아서 그게 하나도 아프지 않게 쓰지 않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진짜로 저를 위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의 지인들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도 그게 많이 위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지만 뭔가 유산화를 하지 않고 있는 다른 누군가 그냥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다고 뭐 그분들한테 유산화에 대한 이런 것 보충을 얘기를 하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 상대방의 생각을 또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게 또 제가
제가 이 가운데에서 뭔가 좀 디프레스 됐을 때 다시 이렇게 조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사람을 좀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저를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으려고 그냥 뭐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쇼핑이라도 하러 나가보던가, 그냥 운전을 하러 나가보던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뭔가가 보이면 그 생각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 자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좀 운전을 하고 나가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집안에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깔아앉을 걸 알거든요. 깔아앉고 나면 그날 하루가 갈 때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더 그렇게 좀 사람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셀프 동기부를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유산화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유산화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유산화 아니면 뭐라고 항상 안재수 프로님 이야기하시고 저희 이주아 프로님 이야기 주시는데 유산화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때문에 힘들어 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한 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유산화도 같이 이게 유산할 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냥 생각이 잠깐 있었을 때 저의 힘이 되고 셀프 동기부여가 되셨던 분이 바로 스폰서님들이었거든요. 스폰서님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이야기가 항상 눈물인 것 같아요. 우리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시스템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유산화를 한다고 하시면서 시스템 속에 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우리 복직특가 퍼포로션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 너무 최고 아닌가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